안녕하세요, 얼반데드입니다. 오늘 은퇴 이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희 이메일로 질문 주신 사연인데요. 질문에는 상당한 구체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적으셨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찍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퇴 이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의 은퇴 이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국에서 은퇴하셔가지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은퇴 이민을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셨습니다. 한국에는 미세먼지 등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최근에는 이념적인 스트레스들이 너무 커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이유로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좀 방학마다 좀 불러들여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손자 손녀들에 대한 그 교육적인 교도 역할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곳을 찾는다면 분명히 캘리포니아죠. 남캘리포니아는 교육이든 그런 편안함이든 날씨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정말 넓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남캘리포니아, 남가주에는 정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LA 한인타운부터 그 밑으로는 쯤에 이민 많이 오시는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로는 샌디에고까지. 은퇴 이민을 오신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먼저 날씨. 네, 날씨는 사실 어디든 다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어디든 다 좋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날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따로 찍어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 맨 마지막에 그 최종 화면에서 그 영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더 참고하시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정말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날씨가 정말 캘리포니아가 좋다 말씀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전체적으로 지중해성 날씨라고 하는데, 그런 해양성 기후들은 사실 캘리포니아 바닷가일수록 점점 더 확실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금씩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그런 좋은 날씨에 대한 영향력은 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마일로도 한 10마일, 15마일,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양성 기후의 그 덕을 보고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지만, 내륙으로 한 차로 30분, 1시간 들어가면 완연한 대륙성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는 해안가에서 좀 가까이 사실 때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해안가 근처의 아파트, 집들은 많이 비싸요. 날씨가 좋고 정말 동네가 쾌적하고 깔끔하고, 그런 대신 가격은 정말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퇴 이민 오시게 되면 보통은 은퇴 이민 오시면은 집을 사가지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집값이 사실 좀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에요. 남캘리포니아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 중에 그 도시들은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들은 많이 노후화된 도시도 있는 반면 어떤 도시들은 또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날씨 좋은 그런 부촌 지역은 사실 다 좋아요. LA에서 가까운 그 말리부 해변부터 그 밑에 산타모니카, 토렌스, 팔로스버디스, 그 다음에 롱비치, 뉴포트 비치, 라구나 비치까지 이쪽 바닷가들은 정말 부촌들입니다. 그러면 그 바닷가 외에는 좋은 도시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 얼바인들이 살고 있는 얼바인만 하더라도 사실 바닷가 도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좀 쾌적하고 녹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요. 이런 도시들이 또 중간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들과 그런 도시들이 막 혼재되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직접 도시를 가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얼바인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골프였어요. 한국 분들 골프 많이 좋아하죠. 역시나 골프도 이쪽 남가주 지역은 치기가 정말 좋아요. 웬만한 곳은 사실 집에서 보통 차로 한 10분, 15분 이내에 골프장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골프도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골프 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캘리포니아 같은데, 하나 잘 모르고 계실 사실은 골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팜스프링 쪽으로 가시면 그 라퀸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도로가 있겠죠. 도로가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나와 있을 테고 그 바둑판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골프장인 거죠. 근데 도로와 도로 사이는 모두 골프장. 그럼 집들은 어디 있느냐? 골프장을 감싸면서 집들이 모든 집은 골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바로 골프장을 갈 수 있고 또 차 타고 1, 2분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골프장을 가고 또 다른 골프장을 가고 골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정말 골프만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도시에 한번 주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셋째 이제 대학이나 학원 수강. 보통 은퇴하시고 오시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맨날 골프 하실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은데 미국은 그런 교육 제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한국말로 평생 교육이라고 하죠.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보통 평생 교육원들을 갖고 있고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사실 일반적으로는 유료가 많은데 특이한 것은 저 캘리포니아 맨南단에 샌디에고 가시면 샌디에고 평생 교육원들은 정말 무료예요. 무료로 모든 그런 평생 교육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영어가 약하시면 영어 ESL, 그다음에 직업 교육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교육, 점포를 오픈하는 그런 샵을 오픈하는 그런 오픈 교육, 기술 교육,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요리사라든지 그런 기술 교육까지도 모두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샌디에고의 평생교육원이 가장 잘 되어 있었는데요. 얼바인이나 이런 곳에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도.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무료도 좀 있지만 대부분 또 유료 학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 유료 학원들은 또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미국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배우신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세 가지를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씨하고 자연환경하고 교육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은 날씨하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샌디에고가 최적의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도 정말 넓고요. 그리고 꼭 샌디에고에서 교육받고 샌디에고에서 산다고 그 샌디에고 자체만 좋은 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이 또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찍어가지고 한 군데만 바라보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은퇴이민 오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미리 한번 이렇게 좀 살아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사실은 있어요. 보통 은퇴이민을 오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은퇴이민을 오시면 사실은 돈이죠. 왜냐면 미국 좋거든요. 좋은데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은퇴이민 와가지고 돈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공간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도 정말 좋은 데를 찾고자 한다면 정말 많이 뭐 100만 불, 200만 불 비싼 집들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쓰지 않았던 그런 의료비들 예를 들어서 의료에 대한 보험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 막 이렇게 또 추가로 내셔야 될 것 같고 음식 비용 같은 것도 보통 미국은 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한국보다는 상당히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사실 많이 들 거예요. 정말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활비가 들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고 올 수 있을지 본인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류 신분이죠. 은퇴이민이라고 만약에 돈만 가져온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에는 은퇴이민이라는 그런 제도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체류 신분을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오셔가지고 본인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은퇴이민을 즐기시는 게 되겠죠. 따로 그런 은퇴이민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따로 또 따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 영주권을 따던가 근데 취업 영주권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투자 영주권을 따던가 투자 영주권 역시나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하시려고 미국에 머무시는 경우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나이가 많으면 설득성이 좀 떨어지고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도 돈이지만 체류 신분을 확보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 케이스가 보통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때 자녀분이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부모님을 신청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을 따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은퇴 이민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것을 따로 해결해야 되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은퇴 이민 오시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좋긴 너무 좋지만 제약상이 너무 큰 거죠. 사실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도 은퇴 이민이나 해가지고 반대로 많이 나가십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한국인들은 당연히 또 한국으로 많이 가시겠죠. 하지만 한국인분들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그냥 백인들, 뭐 주류 사회를 할지라도 보통 은퇴 이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보통 가까운 뭐 캐나다나 멕시코, 아니면 뭐 멀리는 뭐 독일이나 유럽, 일본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로 많이들 미국인들이 은퇴 이민을 나갑니다. 그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분들도 경제력이에요. 미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나가서 사시는 게 더 여유롭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보통은 미국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도 연금이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적은 돈 가지고 여유롭게 나머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미국인들도 그렇게 은퇴 이민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한국을 많이 가시죠. 보통 이민 오신 지 한 30년, 40년 돼가지고 이제 나이를 정말 많이 들으시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한인사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널싱홈에 저 진짜 가고 싶지 않다. 보통의 경우에 나이를 많이 드시면 본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따로 뭐 간병인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국가보험으로 그 널싱홈, 한국말로는 양로병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양로병원이라는 데가 정말 좀 뭐랄까 좀 많이 좀 가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들 양로병원 갔을 때 뭐 한국 음식 맛도 잘 안 맞고, 한국 음식 그런 거 없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또 많이 좀 뭐랄까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 그 너무 힘든 그런 규제가 있는 그런 병원들, 너무 푸대접하는 병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정말 널싱홈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저희 고국으로 다시금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은 사실 다른 나라로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야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벽은 더 높고, 오실 수 있다면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장벽을 정말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국에 대한 환상으로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늦게 오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실 분들만 오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이민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미국이 뭐 자연환경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뭐 최강의 국가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빼먹은 게 있어요. 미국은 정말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라는 게 정말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많이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은퇴 이민은 그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편하게 생활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나라가 정말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를 잊지 않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 간단히 이렇게 마칠게요. 얼바인데드는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